예, 구미를 향합니다. 오늘 금호공대 특강이 있어서 내려가는데요. 지방에 강연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구가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함께, 물론 뭐 교대로 운전을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그 여행은 좋죠. 우선 뭐 강사로서 대접도 해주고, 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그 비용도 좀 주고, 예, 그래서 가는 김에 인근에서 좀 좋은 데 들렀다가 1박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올 예정인데요. 아무튼 뭐 스말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또 나름대로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급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는 전직으로, 사업할 때는 사장, 회장, 대표로. 저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35년을 사장, 회장으로 불렸고, 교수, 교장, 이사장, 청춘합창단장, 명예단장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스필즈에 저희 글이 실리고 공인받는 작가로 정식으로 등단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지향하고 실천한 지 오래되었으나 작가라는 명칭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비록 생소하긴 해도 죽는 날까지 쓸 수 있는 직함이라서 공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평생의 꿈인 방송인의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직에 방송인을 하나 추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름하여 권대곤 작가요, 방송인이요, 그리고 강사요, 자연인의 셈이니 이만하면 어디다 내놔도 뿌듯할 만한 직함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산막을 방문하셨더니 미숨 요가원의 김지영 원장의 온만이 밤매운 만타를 들으면서 구미를 향합니다. 이번 주는 고구랑 함께하고 다음 주는 또 따로니 이 또한 함또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직업이 하나 추가될 듯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많이 이제 남았고, 또 점심시간은 이제 넘었고, 간단한 철거를 오뎅으로 합니다. 강의는 저녁 5시부터 저녁 먹고 시작하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그 천년신라고차 도리사를 향합니다. 정멸복음을 지었더라고. 그렇게 진사리를 나중에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탑을 해체하잖아. 몇 년이 지나면 수리를 하려고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탑 속에 보관되어 있는 진사리가 나온 거야. 오케이. 어차피 저녁이니까 특별히 뭐 돌아올 일은 없고, 거기서 1박을 하니까 주변에 좋은 곳,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것도 지방 강연의 하나의 그 매력이죠. 오늘 그 구미공대 최고기 영양자 과정이요. 거기에 제 특강의 그 제목은 가슴 뛰는 삶입니다. 특별히 저는 뭐 PPT나 이런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오디언스들과 그 소통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필요하다면 뭐 제가 동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특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예로서 합창단 얘기, 또 유튜브 제작 이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강연은 강의하며 맺은 아름다운 인연, 강의는 저수로 빛나고 24개의 저수는 나이테와 같다. 이 윤은기 원장님 얘기입니다. 강사란 무엇인가? 교학상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자기가 아니라 청중과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 90초가 매직 타임이다. 강의 시작 90초 안에 집중시키지 못하면 90분이 무너진다. 강사의 질문, 청중에게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이 최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질문은 금물. 모르는 걸 애써 답변하라 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라. 우문 현답도 있고 현문 우답도 있다. 케이스 스타디가 스토리텔링이다. 강의 주제와는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함께 토론한다. PD처럼 생각하고 탤런트처럼 움직여라. 강의는 하나의 작품,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오페라처럼 완성도를 높여라. 살아있는 강의야, 죽어있는 강의야. 거목을 생각하라. 업데이트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강사의 시테크, 시간이 생명이다. 끝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미리 도착하라. 강의는 생방송처럼 하라. 강사의 태도, 지나친 겸손은 독, 지나친 자랑도 독. 타인을 비방하지 마라. 강사의 복장, 의사의 가운, 군인의 전투복처럼
강사는 강사답게 입어야 한다. 반박자 앞서 입자. 코디를 받는다. 강사의 자기 개발, 저술 활동 계속. 저술은 마케팅 툴이자 신뢰 획득의 징표. 마라토너처럼 훈련하라. 깊이 파고 넓혀라. 강사로는 무엇일까?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라. 롤 모델은 누구인가?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어령표 강의. Keep your eyes on. 이게 제가 존경하는 윤은기 원장의 강사에 관한 글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 읽어봐도 참으로 참 가슴에 와닿는 명문입니다. 지금 김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사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가 고구려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고구려에서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했던 그랬는데 이제 고구려에서는 숨어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신라에서 첩자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제 도리자에 가면은 수련터가 있나 봐. 도 닦는 그 참선하던 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절이 이제 겨울인데 복숭아꽃하고 오야꽃, 도리지 복숭아꽃자잖아. 오얀리자거든. 겨울에 복숭아하고. 그래서 도리로구나. 그래서 도리야. 그래서 여기가 길지다 해가지고 그 절을 세웠다는 게 그래서 도리사야. 복숭아 도자에 오얀리자. 드디어 보리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리사. 도리사. 도리사가 아니고 복숭아 도자. 복숭아 도자. 여기가 벚꽃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복숭아꽃하고 오야꽃. 길이 좋네. 여기가 저기 선산 미나리 밭이구나. 이게 미나리 있다는 데가 전부 다 여기네. 선산 미나리. 미나리가 저기 뭐 5.4km 앞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정말 좋네. 이야, 사람도 하나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없고. 보람 있지. 야, 이거 괜찮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오는 동안에도 사람 못 만났잖아 거의. 글쎄 말이야. 지방은 가면 요즘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만났죠. 이야, 산길이 참 좋네. 이게 뭐 천년 고성이네. 이거 그 노성들이 이렇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주 산길이 예뻐. 딱 기분이 차 안에 에어컨이 있어 그런가 초가을 날씨 같아요. 삼복도인데. 저기 하더니 미세먼지가 많은 얘기 보니까 별로 미세먼지가 없네. 글쎄 말이야. 숲이 많으니까. 오늘은 평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는가. 사람들이 올 때는 많이 오는가 보다. 주차장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뭐 해우소가 또 유명하다 그러대. 고지대야. 지금 이제 해발 한 500은 되겠다. 이거. 글쎄, 원래 이 산이 600얼마 있다더라고 이게 절이. 그 정도 되겠어. 벌써 선호를 하잖아. 기온이 벌써. 산 모퉁이 대형 버스는 진입. 돌고 돌아 송악산 이건을. 야, 이런 차 아니면 이게 올라가기 힘들겠네. 길이 무섭다. 저쪽으로 저렇게 올라가. 좋아. 아주 좋아. 가만히 있어. 때문에 사람 보여. 저 있다, 저. 오케이. 다 왔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랑 함께 이렇게 도리사도 구경하고 유유자적하게 그러시라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간접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이 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된 것처럼. 이 도리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직지사, 김천 직지사의 그 말사입니다. 말사인데 아주 산세가 좋고, 이 해발 한 600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가 지금 대웅전이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뭔가 모르겠는데,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는 지금 직지사에 있고,
여기서 이제 탑을 신라 이제 그 최초의 이 신라의 그 사찰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도교가 유행하던 그 시기고 불교는 뭐 하나의 이단 막 이렇게 취급받던 데니까 대단히 그 위험했겠죠. 어쨌든 정말 여기 와보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저기가 저희들이 계속 잘 얘기 듣던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그 진신사례를 모신 그 사찰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야당 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하게 하리라. 하나의 그 서울이죠. 사리타 안내문이 있네요. 태조산 도리사는 신라불교의 전법 계산지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봉안된 성지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신사례는 1977년 4월 18일 극락전 뒤편에 있는 일명 소궁탑에서 금동 육각 사례함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1977년이니까 지금부터 47년 전이네요. 사례 크기는 직경 8mm이며 모양은 타원형으로서 그 빛이 영롱하고 찬란합니다. 사례는 개정의 사막의 결정체로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한 법신체를 의미하며 모든 동생에게 신앙의 대상이며 귀처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사람씩만 찍을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오산, 경기도 오산. 경기도 오산에서 네. 멀리 오셨네. 여기 어떻게? 사찰만 하시나 보다. 소개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사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기 참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 저 너무 명당 자리네. 네, 그러니까. 멀리 오셨네. 여기 이제 알고 여기를 이제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야, 이 소나무 한번 봐라 이거. 와, 딱. 몇 병이 되네. 진짜 이건 수령 한 1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죠. 너무 이쁘네. 멋지다. 이게 정말 직지사의 말살하기는 너무나 그 규모가 큰데요. 이게 벌써 1000년이 지난 고찰이니까 고색 창연하죠.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어떤 우리의 문화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대웅전인가 보다. 와, 여기 뭐 이런 데 참 와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면 이게 와볼 수가 없습니다. 해줘서 이 단청이 이게 언제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극락자를 이거는 이제 탑인데 마도화산, 조화산들 이 산에 가서 이게 기운이 틀려요. 이런 기운이 나네. 종소 근처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 성림이 흘러옵니다. 종교를 떠나서 듣기에도 아주 편안하죠. 이런 데 와서 그저 한 일주일만 딱 묵었다 가면 심신의 모든 그 때가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도량입니다. 고은은 저 정멸보궁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뭐를 기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이 구미시나 그 정도 되겠죠. 정말 절경입니다. 아까 오면서 그 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효소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주 점잖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만났습니다. 관광해설사. 네네.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기는 2명이 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정도가 되나? 예, 그 정도 되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은 전에 뭐 어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네네. 괜찮습니다. 공직 퇴직하고 이제. 공직 퇴직하시고. 마지막 봉사활동.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고찰에 대해서 뭐 천년 고찰, 그다음에 신라 최초의 지금 고찰이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고 정멸보궁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 밖에 또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77년도에 사리가 나왔어요. 아, 부처님 진실사리가 나왔구나. 사리가 나왔는데 세존 사리탑에서 이제 사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육각금농 사리 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가고 네네네. 지금 이 구미는 박물관이 그 당시에 없어서 이제 빙천 찍지사의 성보 박물관. 아, 네네네네. 직지사에 그럼 여기가 말사가 되나요? 어떻게? 예, 그렇지. 원래는 여기 큰 집인데. 원래는 큰 집인데. 말사가 들어갔지. 아, 그러시구나. 지금 사리는 여기 이제 정멸보궁에 아, 네. 봉안대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관되어 예, 있습니까? 예. 아, 사리 일과가 공원인데. 아, 일과가. 네. 실례지만 그 고향이 이쪽이십니까? 예, 고향은 저기가 이제 선산인 쪽. 선산. 아, 저는 안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하여튼 저 집사람하고 지금 여기 구미에 오늘 금호공대 제가 강의를 하러 내려왔다가 아이고, 예. 일부러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지금 들렸어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고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1600년 넘었거든요. 그러고 저 보니까 뭐 소나무들 저 하나 그냥 범상한 것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전부 다 관리를 아마 전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조경이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거는 뭐 시에서 지금 시에서, 해줍니까? 아, 네. 시에서 지금 이제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놓네요. 가끔 이 음악회도 하시는가 봐요. 예, 이제 산사 음악회를 가을에 이제 여기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대가 있는 여기가 이제 무대가 되고 지금 뒤에 대가 있는 저 자리가 그 좌석입니다. 이렇게. 네. 제가 저 합창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아마 들으셨겠지만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라고 예. 과거 그 KBS 남자의 자격에 나왔던 합창단인데 거의 세계적인 합창단이죠. 그렇죠. 예. 기회 되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들 여기서 한번 합창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설명.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산사를 출발해서 오늘 그 저녁 장소로 갑니다. 이 뭐 구미시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복집이라고 하네요. 팀장님께서 사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교를 먹고 드디어 이제 오늘 강의 장소인 금호 공과대학에 도착했습니다. 토를 지나고 좌회전을 하라는 얘기겠지. 옆으로 돌면 저게 아마 디지털 관이지 싶다. 저 편에. 드디어 도착입니다. 예, 지금 금호공대에 도착해서 강의 시작 전에 여기 학과장실에서 차 한잔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 가슴 뛰는 삶입니다. 뭐 저희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뭐 거의 비슷한 강의니까 여기서 스톱해서도 괜찮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영상 촬영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그 카메라 그 각도를 잘못 세팅하는 바람에 뭐 쓸데없는 것들이 나오고 나올 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오디오만 지금 살렸습니다. 팀장님의 강사 소개에 이어서 저희 강의가 시작됩니다. 제주 뭐 하얏트 호텔에서 뭐 사장을 하셨고, 그리고 KBS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옛날에 그 했잖아요, 그죠? 이경규 나오고 이경규 맞습니까? 네, 녹에는 그 프로그램에 청춘 합창단에서 그 단장을 맡아갖고 쭉 하셨어요. 특히 남자의 자격 그쪽에서 2011년도에 KBS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도 청춘 합창단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청춘 합창단에서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는 영예를 또 얻었습니다. 지금은 8년 차까지는 단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 단장으로 이제 물러나시고 다른 분이 이제 단장을 하고 계시면서 원래도 이렇게 또 이제 뭐 합창대에 또 나가셔갖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또 35세 때에 최연소 건설사 사장이 되는 35년간 줄곧 사장 자리를 맡으셨고 지금은 외국업체 휴넷 명예회장과 강원도 원주에서 산막스쿨 교장 선생님으로 인생 2막 3막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권대우 회장님을 모시고 인생 뒷다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1학기 종강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AMP라든지 그다음에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항상 그 종강할 때는 기쁘고 개강할 때는 또 부담스럽고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유서 깊은 그 금호공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와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주제를 뭐 나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밋밋한 삶을 살지 말자. 좀 항상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좀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건설에서 21년, 호텔에서 제가 한 10년, 그 다음에 교육업체에서 한 3년, 그렇게 해서 한 35년을 사장 회장이라는 이 타이틀로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유튜브를 만들면서 제가 쓴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저는 정식 작가로 등단하는 날입니다. 이런 절차가 서양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절차를 갖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다들 열심히 지금 하시고 나름대로 항상 그 가슴 뛰는 삶을 여러분들께서 사신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점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닥칩니다. 제가 1969년도 69학번으로 지금 올해 나이가 75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70이 되면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닥쳐와요. 바로 닥쳐와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빠른 거죠. 어저께 저 유튜브에 되어 있지만 저희 고등학교 졸업 55주년 저희들 동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동기생 113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죠. 480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벌써 100명은 유고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아니면 뭐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나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고교 동기들 지금 모이시면은 보통 보면 한 5, 60명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저께 11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모여서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건강하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함께 보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돕니다.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30만 k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이 1초에 지금 가는 거리가 30만 km고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 light year,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1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30억 년 동안 오는 거리가 있더란 말이죠. 그 별빛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빛은 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은 지금 없어졌을지도 모르죠. 우주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138억 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빅뱅으로부터. 과연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을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지금 45억 년이라고 하고 현생 인류와 같은 우리 사람 비슷한 그런 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과 100만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38억 년이라는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 좀 길어봐야 지금 100년입니다. 그죠? 정말로 찰나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떤 의미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길고도 험한 여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냥 벌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무언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의지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지만 죽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살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청춘 합창단의 얘기를 들을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유튜버로서의 권대욱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취미가 다 달라요. 유튜브에 취미가 계신 분들은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매일 하나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전체 올라간 개수가 2,400개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록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면요, 세상을 다른 각도로 지금 보게 돼요. 권대욱TV를 시작한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장의 미안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그런 프로그램을 한 3개월 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한 3개월을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소재도 그렇게 빈곤하고 또 세 사람이 물리적으로 같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시즌 1으로서 끝냈지만 저는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프로덕션에서 와서 전부 다 시나리오도 주고 작가가 붙어서 저것도 해주고 촬영해주고 편집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혼자서 그걸 하려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잘하는 젊은이들 많이 만나봤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스스로 배워서 하는 것만 못하다. 스스로 배워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망설임이 있죠. 비단 뭐 유튜브뿐이겠습니까?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9월 달에 우리가 합창이 종료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활의 그 김태원 씨가, 김태원 씨 알죠? 김태원 씨가 우리를 지휘했고, 시즌 1은 넬라 판타지아, 박할린 씨가 지휘를 했던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서로 잘 모르죠. 합창이라는 이 합을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할린이라는 그 카리스마 아주 넘치는 그 지휘자 밑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소프라노 경쟁인 선우와 다혜에게 소프라노 경쟁. 그렇게 해서 거제도시 열린 합창대회에 나가서 넬라 판타지아를 멋지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런 합창단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청춘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KBS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현직 사장이었습니다.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의 사장이었는데, 아콜 엠바스더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아마 알 겁니다. 멀큐어, 풀맨, 이비스, 소피텔, 페어먼트, 이런 어떤 호텔 브랜드들이 아코의 브랜드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들어가서 2018년도 10년 동안 제가 사장을 하면서 호텔을 24개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울산에도 멀큐어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이 근처에. 대구에는 노보텔이 있고, 그렇죠. 현직 사장이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봉급쟁이 사장이 오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주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놀러 댕길 국리만 한다.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장애가 아니라 이것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저희 회사를 설득했고, 나 자신을 설득했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드디어 합창단원이 됐고, 지금껏 우리는 그 합창단원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합창제에서 모든 아마추어 합창단이 전부 다 총출동하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합창이라는 것을 그냥 아름다운 어떤 곡을 이렇게 선율에다 얹으면 그냥 아름다운 노래가 될 뿐이죠. 그러나 저에다가 꿈을 얹으면 사랑도 되고 평화도 되고 그리고 통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잘한 일이 별로 없지만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청춘합창단 단원이 됐다는 것. 그 후에 제가 단장을 8년 동안 역임하고 지금은 이사장 명예단장으로서 있습니다. 이번 7월 15일 날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목표로 지금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해서 뭘 할 거냐? 앞으로 저희들은 글로벌 할 겁니다.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이 그냥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의 나라가 아니고, 이와 같은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어서 유엔에 보내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보내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고 2019년도에는 카네기 홀까지 이렇게 한 그런 합창단을 만들 수 있는 정말로 5,000년 반만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문화 강국이다. 이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미션은 저희들이 합창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부르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합창을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그 도시에 합창단을 만들자.
이것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서울에도 생겼고 안성에도 생겼고 대전에도 생겼고 바라건대 구미와 대구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합니다. 유튜브를 만들 때는 정말로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가 그냥 밋밋한 삶보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도 물론 잘 사시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조금 먼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직장생활 48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5년을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사장, 회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나 하는 갑자기 회의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허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시는 분,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께 드리려고 저희 7번째 책 권대혁의 월든 얘기 저 가지고 왔습니다. 3권. 이따가 꼭 타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반짝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들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 생계를 위해서 또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지금 밀어놓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꿈을 키워가시고 지금부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은 스스로 불태워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있는 현상이 지금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죠. 그 걱정거리를 몰입으로써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몰입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몰입하는 것이 여러분들로서는 가장 좋겠죠.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저도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사장의 길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들 하시는 지금 사업,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꿈마저 버린다면은 언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반짝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을 반짝게 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다만 유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직장생활 참 힘들고 상태 얻어 터지고 아래에서는 치고 위에서는 누르고 이것이 제가 48년 동안 직장을 한 저도 지금 잘 알죠. 그렇게 생각지 말고 내가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할 그런 기반을 지금 현재 이 직장이 마련해 주고 있다. 거기다가 일도 가르쳐주고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느냐. 거기다가 돈까지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옳죠. 또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그죠? 왜 긍정을 하느냐? 왜 부정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긍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쁜 점이 하나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긍정을 해서 나쁜 점이. 그렇기 때문에 긍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반짝이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직장생활, 현실, 이 정말 어려운 이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걸 다 잊고 살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뜨거운 그런 열정이 저는 잠재해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5살에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건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농촌진흥청이었었고 그 다음이 농수산부였습니다. 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번 것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또 공무원 체질이 또 아니에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원 체질은 아니잖아요. 그때 마침 중동에서 건설 붐이 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보급원 봉급이 57,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게 1973년도, 6년도 이 사이 일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훨씬 전의 얘기죠. 회사에 들어가니까 딱 그 봉급의 3배를 줘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뭐 열심히 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출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운이 있는 거죠. 마침 중동건설 붐이 불었고 그 중동건설 현장이 참 어려움에 처했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34살짜리 저를,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저를 자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반 만에 모든 7개의 현장을 전부 다 깨끗하게 끝내고 그러고 전무를 달고 나가서 현지에서 부상 승진을 하고 바로 86년도 6월 달에 사장으로 승진해서 금융환장을 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가 내 직장 생활에 가장 좋았던 때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즈 시절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고생은 진짜 억수로 많이 했지만은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전무 또는 초임 이사, 임원일 때도 회사의 오너 회장에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소신껏 했는데 내가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더 소신껏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요. 본사에 들어가니까 소신은커녕 소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왜 그럴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직급도 높아졌고 이런데 왜 옛날보다 소신이 없어진 거냐.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초급 임원 때 또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소신이 여러분들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 소신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갖고 있는 게 많다.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좋은 차에, 좋은 봉급에, 좋은 빚에, 사무실에. 밖에 나가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사회적인 그 레코그니션에. 이런 걸 갖다 잃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1997년도 IMF 때 극동건설 해외 담당 사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서증권이 망하니까 회사 망했죠. 법정관리인, 보정관리인 나오니까 옛날 기존 매니지먼트는 전부 다 사표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극동건설 아무개 누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던 그런 어쩌건데 나이 47살 때죠.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함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명함에 쌓이잖아요. 제일 많으면 서로 명함부터 교환합니다.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들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이 그 사람의 신분 결정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뭐뭐 하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혈기에 나도 그럼 회사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 이틀 사업계획서 만들고 단 이틀 만에 공모 끝에 자본금 12억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때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죠. 권대욱이가 깨끗한 디지털을 이용해서 깨끗한 건설을 구현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전부 다 투자를 하시는 거죠. 투자 조건도 저랑 똑같은 조건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결국은 매니지먼트와 엔트러프로십은 이게 같지가 않다. 엔트러프로십은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적이 있지만 매니지먼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역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2발짝이 빨랐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했으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전자선거를 통해서 건설을 구현하고 조달청에서 모든 입사를 하듯이 민간건설의 조달청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컨설런의닷컴의 그 당시에 포부였습니다. 너무 빨랐죠. 보통 우리가 남보다 한 발짝 먼저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한 90% 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빠르면 실패할 확률이 한 90% 되는 거죠. 쫄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전문 경영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사업으로서 그렇고 이 실패만 이 거듭하는 인생 정말 살기도 싫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지금 산막이라고 하는 강원도 산골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하필 이제 12월 초쯤 되는데 중부고속도로를 집차를 타고 혼자서 짐을 싸들고 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눈은 진눈깨비 펄펄 내리고 하필 왜 그때 라디오에서는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조성모가 부르는 가시나무 있잖아요. 참 그 슬픈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그 통곡하면서 들어갔던 그 산막이 지금의 산막스쿨이 된 것입니다.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3년 동안 혼자 거기 있었는데 매일 밤 강아지를 몇 마리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과 버타며 살았죠.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이 오늘 7번째 책 권덕의 월든 얘기는 여러분 데이빗 소로의 월든 얘기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데이빗 소로가 경제학자입니다. 자기가 1인 경제 체제를 한번 실증을 해보겠다고 콩코드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집 짓고 거기서 몇 년을 산 그 삶의 기록이 바로 월든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건 중앙일보에 제가 한 3년 동안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추린 것인데 제목을 권덕의 월든 얘기라고 지은 것입니다.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따끈따끈한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잘 하시는 분들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갖다 반추도 해봤죠. 대자연은 숨김이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늘의 별도 그냥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저 별은 어디서 왔을까? 저 별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까? 3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우리는 보고 있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엽고 초라한가.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작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죠. 그 위대한 인간이 그냥 너 대충 가다가 가서 한 7, 8집만 대충 살다 와라. 이렇게 던져졌을 것 같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소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소명,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나온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철학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결심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 잘 사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 얘기가 조그만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35살짜리 사장.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최연소 건설사 CEO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것은 나이 36살 때고 제가 사장이 된 것은 35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빠릅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혼자 힘으로 됐겠습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게 내 혼자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어떤 오만과 편견과
그런 어떤 적이 많았던 때죠. 그러나 제가 산속에 갇혀서 그렇게 홀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후배로부터, 선배님으로부터 많이 제가 받은 거예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이렇게 받은 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돌려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요즘 저희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거리를 알고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에 이렇게 들어보면 집에 그 강아지도 있고 그다음에 닭도 있어요. 야, 저 닭먹이를 갖다 내가 깜빡 잊고 안 주고 하는데 쟤를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개를 풀어놓고 하는데 얘들 또 마을 내려가서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어요.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걱정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한 사소한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일조지환적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근심이에요. 우리 걱정거리의 99%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 나머지 1%의 99%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재도 지도층이시고 앞으로 사회적인 그 리더가 되실 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일조지환적 근심이 아니라 종신지우적 근심으로서 큰 근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근심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더 큰 근심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요즘 통일이라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 주길 바랍니다. 그 합창단을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갈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5년도 6월 10일 날 우리는 유엔에 갔습니다. 왜 유엔에 가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전 세계에 한번 소구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미쳤냐? 우리처럼 이름도 없는 그런 합창단을 유엔에서 어떻게 불러줄 것이며 설사 불러준다고 한들 제주로 가겠느냐?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왜? 우리 세대, 그때 당시 우리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우리 세대는 6.25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분단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일에 대한 권리도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 그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 그랬고, 정말로 만난을 극복해서 그 당시에 유엔 대사가 오준 대사입니다. 여러분, 뭐 일이 많이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공법입니다. 바로 전공법으로 뚫는 거. 그래서 유엔에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다가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럴 일이 아니고 유엔에 있는 한국 대표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편지를 쓰자. 이렇게 된 거죠. 편지를 썼더니 처음에는 뭐 때문에 유엔에 오십니까? 평화 통일을 소구하러 갑니다. 언제 우리 유엔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DPRK도 우리 멤버 컨트리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이름도 없는 그 노인 시니어 합창단이 유엔에서 와서 노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오준 대사의 도움으로 참 명민한 분이십니다. 명분을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명분과 진리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했느냐? 그해 6월 1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WEAA, World Elders Abuse Awareness Day. 거기에 우리 시리 합창단이 와서 노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유엔에서 오라는 부탁을 받았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단원 50명에다가 자관 스태까지 해서 근 60명에 가까운 인원이 7박 8일 동안 뉴욕, 워싱턴을 갔다가 왕복으로 갔다 오는 일정인데 아무리 우리가 적게 계산해도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우리가 유엔에 가서 노래할 텐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생명은 뭡니까? 나한테 명분과 실리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그래 100만 원을 내면 나한테 얼마의 이득이 돌아오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역지사지로 많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거는 전문 경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온화밖에는 이건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또 그 많은 가치를 갖다 반드시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KBS를 설득해서 우리 합창단이
인간극장에 나오게 해달라고 무지개 졸라서 처음엔 반대도 무지개죠. 아, 인간극장은 그냥 어떤 개인의 캐릭터를 갖다 조명해서 이렇게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합창단은 단체 아니냐. 이 얘기 안 된다. 그걸 계속 제가 설득했죠. 정말로 지치지 않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극에 나왔죠.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김삼순 뉴욕에 가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그 유엔에 간 그 모든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날에 기업을 찾아가서 합니다. 이제는 명분이 있어요. 통일을 위한다. 이거는 어떤 기업도 부정하지 못할 명분이죠. 그죠? 실리가 있습니다. 자, 인간극장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단을 우리가 스폰서했다. 되죠? 그렇게 해서 제가 3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유엔에 다녀왔죠. 그때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때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짜느냐, 뭐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실무적인 준비라고 생각했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아니고 실망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요.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말 안 해도 그냥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닥치고 보면 그런 분들은 안 도와줍니다. 그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전혀 의외의 인물이 도와줘요. 이게 또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프라이어리티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죠. 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내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이 다 틀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항상 가슴속에 여러분들을 새겨놨다가 계좌가 되면 주저 말고 시행하시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제가 현직 사장이 그런 어떤 예능 방송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우리 회사에서 뭐라 할까? 직원들은 뭐라 할까? 가족들은 또 뭐라 할까? 이런 주저함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때 그것을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권대국은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저희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가 보통 BC, A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fter Christ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Before 청춘합창단의 C, 그게 BC, AC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많이 달라졌죠. 저희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잘하신 분,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는 다른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개발시키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여러분들도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지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전반적인 그 퀄리티를 갖다가 좌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ake best choice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embarrassment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iving what is truly important in life.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모든 자존심이나 심지어는 그 실패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그런 삶의 명제 앞에서는 그냥 사라져갈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시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일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시행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책을 쓰십시오.
적어도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책 한두 권 정도는 쓰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그리고 그런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 쓴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저는 7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번이 7번째 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책은 제가 건설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영어로 된 계약 조건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contractual right, 계약적인 권리를 전부 다 방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당했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이 나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쓴 책이 개방시대의 국제건설계약 573쪽짜리 아주 방대한 전문서적입니다. 국제표준 계약 조건을 전부 다 번역은 물론이고 모든 예시까지 전부 다 다뤄서 어느 누구도 그거 하나 보면은 국제계약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번역서입니다. The New CIO Leader. 우리말로는 혁신적인 CIO 리더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가트너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IT 조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수천 명의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지금은 CTO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CIO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걸 갖다 발간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에서. 좋은 책이죠. 제가 산속에 있다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권사장, 그 산속에서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뭐하냐. 한참 일할 만한 나이에. 그래서 불려나간 곳이 제주 하얏트 리전시의 사장입니다. 새벽 때. 그러면서 밥 먹다가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출판사를 하는데 지금 번역자를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겠다. 그 무슨 책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국인한테 보내보시오. 내가 번역을 해서 줄 테니까. 그게 보내왔더라고. 그 프리엄블 그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알죠? 로버스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 여러분 유명한 길 있잖아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그 시의 그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번역을 해서 보냈더니 바로 이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책이 됐고요. 세 번째는 제가 청춘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하나하나의 이 경험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에 썼고요. 네 번째 책은 기업 문화가 다 답이다. 한국에 나와 있는 다국적 기업 CEO들 15명에서 공조한 책입니다. 기업 문화가 틀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퍼레이트 컬처. 기업 문화가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직장이 휴렛, 주식회사 휴렛,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거기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기업 문화가 틀립니다. 직원이 행복한 그런 회사가 퍼포먼스도 좋더라.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직원의 행복이라고 하면 꼭 뭐 많은 봉급을 준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개진할 수가 있고 거기서 자기를 갖다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직원의 행복의 그 척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답이라는 책을 썼고, 다섯 번째 책이 제가 산속에서 있으면서 청사는 내게 나되어 살라 하고 호호당당 담담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책은 웅진 싱크빅에서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섯 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곱 번째 책, 권대욱의 월든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도 꼭 책을 한 권씩 쓰시기를 제가 꼭 권고드립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 저는 이것이 가슴 뛰는 삶이에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인의 꿈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 명년만류와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뭐 기획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제가 그걸 갖다 인터뷰를 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현직에 바쁘다 보니까 묻혀가지고 그냥 내재되어 있을 뿐인데 어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방송도 많이 기웃거렸죠.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맡을 수 없느냐고. 그런데요, 나이도 많고, 또 이미 기존에 어떤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뚫고 돌아간다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방송국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권대욱 TV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권대욱 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들도 달아주십시오. 2,400개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네스 북감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할 때 참 즐겁거든요. 오늘도 여기 오는 그 과정을 지금 유튜브에 지금 계속 편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편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묵혀뒀다가 나중에 하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전부 다 믹스업 되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찍 이제 나이가 들면 일찍 잠이 깨잖아요. 일어나서 편집합니다. 근데 그 편집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 오늘 전 집사람하고 얘기를 왔는데요. 집사람은 운전하고, 전 옆에서 편집하고 왔어요. 훌륭한 비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삶의 철학 또 하나가 함께 또 따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함께 또 따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레바논의 그 유명하신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함께 또 따로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숲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숲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숲이 그 가운데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바람처럼 흩날게 하라는 것이 그분의 철학입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은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나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틀리죠.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나도 좋아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집사람한테 강요한다.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면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하고,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역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취미가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일찍 집을 출발해서, 지난번에 여기 금호공대 왔을 때는 KTX를 타고 그냥 바로 급히 가는 바람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지 못해 그냥 갔어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조금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저 있는 이 사찰, 유명한 그 사찰 있잖아요. 정멸복음. 와, 근데 너무 그 사찰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또 저녁은 여기 이제 뭐 하여튼 인근에서 또 자고, 내일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한번 들렸다가 그러고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 스케줄, 그래서 앞만 보고 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활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미국에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지금 옵니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해악이고 집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병납니다. 우울증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일로 만드시는 일. 이게 지금 오늘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합창을 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작가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작가입니다. 작가만큼 훌륭한 그런 직업이 없어요.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디지털 크리에이터. 유튜브 만든 게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이것도 작가입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되 새로운 다른 각도로 지금 보게 돼요. 인터뷰도 많이 합니다. 권대욱이 만난 사람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을 제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은 공자님도 말씀하시면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술을 얼마나 잘 먹고, 골프 핸디가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도 그 사람 속에 정말 절실함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걸 편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한 10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between the lines, 여러분 알죠? 행간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장점이 많아요. 그분하고는 아주 친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KT의 신수정 부사장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한 실력자고 KT의 모든 IT 산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AI도 그분이 이제 총괄하고 있고요. 그분은 링크드인 여러분 아세요? 링크드인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 직장인들 많이 봅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작가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작가로 불리는 걸 굉장히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글을 한번 쓰면요, 팔로워들이 근 한 몇천 명이 있습니다.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립니다. 근데 그 사람 그 글은 정말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분은 삼성, 포스코 등등 대기업을 거쳐서 KT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하이어르키를 다 거쳤기 때문에 조직 생활의 애환을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글은 직장인들의 그대로 가슴에 다가와요. 감동을 줘요. 앞으로 그분하고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장 앞으로 나중에 미국에 닥칠 여러분들의 그 은퇴 이후의 그 생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하셔도 좋아요. 당장 하셔도 좋아요. 그것이 무언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 방송인의 삶, 작가의 삶,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쓰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페이스북에 씁니다. 여러분 SNS 하시는 분 계신가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한 분? 이건 정말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그다음에 쇼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SNS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창이기도 하고 나를 세상에 열어보이는 그런 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권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SNS를 갖다가 쓰십시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 정말로 대단히 참 경이로운 그 얘기입니다. 한번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나를 노출시키는 게 싫다. 얼마나 그것이 편리하냐면은 거기에 남들이 보지 않을 글은 자기 혼자 나만 보기로 해도 아무도 못 봐요. 내 글은 요건 전체 공개로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좋겠다. 그럼 전체 공개로 설정하면 되고, 아니면 내 친한 친구만 보게 하자. 그럼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습니다. 뭐 그거 안 하고도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한 10년 전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과거에 오늘 해서 내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또 10년 전에 어떤 글을 썼나가 전부 다 나한테 알려줍니다. 그걸 한번 보고 있으면 기록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하찮은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1년 전의 일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 못합니다.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기록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그렇게 조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오늘도 이제 올릴 것입니다만 1년 또는 2년 후에 그걸 갖다 다시 보게 되면 정말로 참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오늘 제 얘기를 한마디로 간추리면은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일 주저하지 말고 행복이란 것은 결코 유보되거나 저축되어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꿈을 여러분들 계속 간직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그걸 갖다 실현하십시오. 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이건 나의 평생 직업이고 난 이 일을 너무나 행복해하면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7, 80%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나로 실제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하고 눈이 반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해외도 지금 많이 나가고 글로벌 기업하고도 일도 많이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K 그 컬처 또는 K 푸드, K 산업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아주 실감해요. 최근에 저는 발리에 호텔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젊은이들하고 조그만 방 8개짜리 리트리트 호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무슨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젊은 분들입니다. 근데 하는 일들이 너무 정말 귀엽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호텔도 해봤고
또 그리고 건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일종의 하나의 어드바이저처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리에 그 첫 공시하러 갔다 왔고요. 오는 길에 필리핀의 그 세부에 들려서 또 좋은 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해서 워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리모트 워크, 스마트 워크. 일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뭐 직장에 꼭 책상 앞에 데스크탑에 앉아서 일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질문하는 거 지금 안 돼 있어요. 질문 안 합니다. 최진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참 유명한 그 서강대학교 금명원의 그 교수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질문하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그 민족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제가 교수 대표님 강의 듣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인터뷰한 내용 중에 명예명에 뭘 새기면 될까? 그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명예라고 네. 했는데 교수님 직업을 보면은 분명히 명예하고 관련된 직업이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계속 하셨으면은 지금 좀 어떤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공무원이 그 체질에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나름대로 뭐 편안한 생활을 했겠죠. 뭐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잘하면 뭐 장관이 됐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제가 1976년도에 이 기업으로 나오면서 공무원 생활을 관둔 거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공무원 공직이라도 명예로운 직이 하지만은 일반 기업의 일도 거의 못지않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기업가는 명예보다는 기업이 이익이 우선합니까?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긴 하지만 기업인으로서 명예는 있는 거죠. 기업 자체는 우리가 고잉 컨선으로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못하죠.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위해서는 이윤이 추구가 돼야 되죠. 하지만 기업은 그걸 지도하는 리더이긴 하지만은 그 기업인이 반드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전문 CEO라면 물론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생각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르게 버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거는 공무원 이상의 그 명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합창단 동영상 아닙니까? 있습니다. 청춘 합창단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죠. 책 주세요. 자, 오세요. 예? 나이?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네,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성분. 단순한 질문도 질문은 질문이지. 자, 너무 성스럽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네. 강사님께서 오실 때 차를 끌고 오실 때 운전을 사모님께서 하셨다고. 네. 강사님은 오실 때 강사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네.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는 과연 운전을 하고 싶어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제가 운전을 하면은 집사람이 불안해서 옆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저 현장에서 배운 운전 경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피곤할 때는 제가 또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 부인이 운전을 하느냐.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대신에 저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줍니다. 저희 집사람은 배낭여행 갑니다. 세계 5지를 갔다가 다닙니다. 교직을 38년 동안 했고 그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 갔다 하면 무조건 3주 이상 갑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집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함께와 또 따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함께 여기 왔고 다음 주는 집사람은 또 부산에 또 일이 있어가고 저는 또 전하는데 일정이 있습니다. 또 따로가 되는 거죠. 함께가 오래 있다 보면 또 따로가 그립고 따로가 오래 있다 보면 또 함께가 그리운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배려 많이 해주시고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예, 제가 6.25 동란엔 1950년 1사부대 때 태어났으니까요. 지금 나이가 지금 75이시죠. 우리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없고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향수 노래 아시죠? 같이 제가 부를 때는 좀 이렇게 후렴도 좀 넣어주십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라 내 마음 이럴 때 내 마음 따라 해주시는 거야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님 그리워 이렇게 따라 해주셔야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불소비술에 함추로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리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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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미있게 약 1시간 15분 전에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곤덕TV 나중에 보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소를 잡고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내일을 또 기획합니다. 곤덕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